안녕하세요. 생체재료 조직공학 리서치 아티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MSC 베이스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최근 리서치 아티클에 대한 발표이고요. 이 논문은 2018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먼저 앱스트랙트를 보시면 지금까지 암 치료를 위해 다양한 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합성된 나노 메터리얼의 표면 펑셔널라이제이션과 바이오미메틱 드럭 딜리버리의 구조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중 umbilical cord derived MSC라고 하는 탯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는 종양 부위의 트로피즘, 즉 종양 부위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고, 이 MSC 세포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면역 반응 관련한 문제가 적고 프로리퍼레이션 능력이 우수하다는 등의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분자인 PLGA로 만들어진 나노파티클에 약물을 인캡슐레이션하고 겉의 표면을 탯줄 유래 줄기세포 멤브레인으로 코팅을 해서 튜머를 타겟팅하는 케모테라피 딜리버리에 이 시스템이 유용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MSC를 모방한 이 나노 포뮬레이션이 암 종양의 성장을 방해하였고 종양 부위에 뚜렷한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나노캐리어에 본래 튜머 호밍 특성이 있는 MSC 멤브레인, 그 중에서도 임상 적용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탯줄 유래 MSC 멤브레인을 코팅하는 것이 캔서 테라피에 큰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의 인트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펑셔널 나노매터리얼은 암치료를 위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요. 우선 캔서 나노메디슨이 튜머 타겟팅,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튜머 리스폰시브 드럭 릴리즈, 그리고 드럭 스테빌리티, 그리고 미니멀 사이드 이펙트 같은 특징을 보일 때 이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케미컬 합성을 요구하거나 라지 스케일로 생산하기에는 복잡한 펩타이드 리간드나 PG 같은 펑셔널 모이어티를 표면 모디피케이션 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PM이라고 언급할 셀룰러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인지질 이중층에 임베딩되어 있는 많은 단백질을 통해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또 우수한 생체 적합성과 특정 셀이 가지는 여러 특성을 본래 갖고 있습니다. 특히 MSC, 메센카이말 스템셀은 염증 그리고 손상 부위 종양 조직에 대해 트로피즘, 즉 호밍 프로퍼티를 보이는데 이는 많은 실험적 동물 모델에서 증명이 되었고요. 이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튜머셀이 방출하는 많은 양의 케모카인과 인터랙션할 수 있는 케모카인 립세터를 MSC가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팩터들이 그에 상응하는 립세터가 셀 멤브레인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MSC를 어트랙할 수 있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이 되고 또 튜머 호밍은 엔도페리얼 셀과 MSC 인터랙션에도 의존하는데 이 과정에도 또 어데이션 모레큘들이 다양한 어데이션 모레큘들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암세포로부터 방출되는 케모카인에 상응하는 케모카인 립세터를 MSC 멤브레인이 갖고 있고 그리고 엔도페리얼 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러 어데이션 모레큘을 가지고 있어서 MSC가 이제 혈류를 통해서 투여되었을 때 서큘레이션 시스템으로부터 나와서 인저리 사이트로 마이그레이트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SC 자체를 암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종양의 메타테시스를 유도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MSC 대신 MSC의 플라즈마 멤브레인, 즉 MSC PM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플랫폼으로 이제 생각이 됐고, 이전에 본 메로 MSC 멤브레인이 이제 암치료에 사용되어서 왔는데, 그럼에도 이제 본 메로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하는 동안에 인저리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본메로 MSC를 이용할 때는 임상 적용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면이 있고 따라서 최근에는 Human Umbilical Cord Derived MSC가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이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umbilical cord MSC 코티드 나노파티클을 암치료제로 접목시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을 토대로 umbilical cord derived MSC PM coated polymeric 나노파티클이 튜머 타겟티드 딜리버리로 이제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고, 이런 펑셔널 나노 캐리어가 튜머 어큐뮬레이션 이피션시와 안티튜머 이펙트를 증대시키면서 어드버스 이펙트 또한 감소시켰다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소루비신이라는 약물이 로딩된 PLGA라는 폴리머 나노파티클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다시피 더블 이멀전 메서드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올게닉 솔벤트인 클로로포름에 PLGA 고분자를 녹인 솔루션을 약물이 녹아있는 수용액 소량과 섞고 이멀징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노란색 배경 그림처럼 프라이머리 이멀전 상태가 되고, 이에 소듐 클로레이트 솔루션을 첨가해서 섞어주게 되면 옆에 세컨더리 이멀전 상태가 되고, 그 다음 모든 솔벤트를 이베포레이션 시키면 아래와 같은 폴리머 나노 파티클 안에 약물이 로딩된 이런 상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간단히 MSC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분리해낸 MSC PM 솔루션 상태와 섞어주게 되면 이제 PM, NP 독스라고 하는 나노파티클 안에 DOX, 즉 독소루비신이 인베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겉에 표면에는 PM으로 코팅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트로와 논문에서 전략으로 사용한 시스템인 umbilical cord derived MSC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코팅된 독소루비신 약물이 로딩된 PLGA 나노파티클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피겨 1A 부분을 보시면 템 결과인데요. PLGA 나노파티클 그리고 플라즈마 멤브레인 그 베지클만 찍은 템 사진, 그리고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이 PLGA 나노파티클에 코팅한 PMNP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 상태와, 그리고 PMNP와 비교할 수 있는 PM 대신에 그냥 라이포솜으로 NP를 코팅한 그런 네 가지 컨트롤을 템 사진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PLGA 나노파티클의 경우에 유니폼하고 스페리컬한 나노 스트럭처를 보였고, PM 플라즈마 멤브레인만 이제 수득한 경우 봤을 때 타이피컬한 리피드 바이레이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PMNP, PLGA 나노파티클 coated with plasma membrane, 이 상태는 또 spherical core, shell structure with a repeat bilayer on the surface 같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라이포솜 나노파티클, 그러니까 PLGA 나노파티클 coated with 라이포솜, 이거는 이제 PMNP의 컨트롤로서 쓰였고요. 이 또한 spherical core, shell structure with a repeat bilayer on the surface와 같은 그런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B를 보게 되면 하이드로 다이나믹 사이즈와 포텐셜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 조건을 이제 보시면 PLGA 나노파티클의 경우에는 이제 80.9 나노미터, 그리고 제타 포텐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0.8mV, 그리고 PM 나노파티클의 경우는 이제 PM 베지클과 이제 유사한데, 이로부터 PLGA 나노파티클이 MSC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완전히 코팅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M이 코팅된 나노파티클 자체가 PM 베지클의 그 겉표면 포텐셜과 사이즈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 PLGA 나노파티클이 MSC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완전히 코팅됐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 더불어서 이런 네거티브 찰지를 띠는 게 non-specific absorption of protein, 단백질을 이제 비특이적으로 absorption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며 stability in blood circulation, 혈류 속에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다음 피규어 1C를 보게 되면 SDS 페이지 젤 어널리시스 결과인데요. MSC PM에 존재하는 이제 단백질은 튜머를 타겟팅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퓨어 MSC PM과 PMNP, PM으로 코팅된 나노파티클의 단백질 발현 패턴을 비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면 PMNP의 결과, 나노파티클이 PM으로 코팅된 그 조건이 퓨어 MSC 플라즈마 멤브레인과 비슷한 프로파일을 보이고 셀 라이세이트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1D는 웨스턴 블라더스의 결과인데요. 잘 알려진 멤브레인 단백질인 나트륨, 칼륨, ATPase와 케모카인 리셉터인 CXCR4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비교한 것이고 1C 결과와 같이 두 조건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멤브레인의 단백질이 분해되거나 이뤄지지 않고 나노파티클에 잘 코팅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테이블 1을 보시게 되면 PLGA 나노파티클에 코팅되는 적절한 플라즈마 멤브레인 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PLGA와 플라즈마 멤브레인 농도 조건을 달리 했을 때의 이제 제타 포텐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대 5인 비율 때부터 플라즈마 멤브레인 포텐셜 값과 이제 그 코팅된 PM 나노파티클의 포텐셜 값이 비슷해지므로 이때부터 세츄레이트 됨을 알 수 있고요. 테이블 2를 보시게 되면 PAGA와 DOX라고 이제 말하는 독소르비신을 다른 매스 레이시오로 하였을 때 드러그 인캡슐레이션 이피션시를 이제 여러 팩터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매스 레이시오가 25대 3, 즉 여기 표시되어 있는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네 번째 조건을 봤을 때 분석했을 때 적절한 파티클 사이즈 그리고 low PDI value 그리고 high encapsulation efficiency, drug loading content 이 네 조건을 모두 봤을 때 적절한 조건이라고 여겨져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조건대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A와 B를 보게 되면 이제 템과 DLS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PMNP가 독소르비신을 이제 인캡슐레이션 했을 때 나노파티클이 독소르비신을 인캡슐레이션 하고 그 표면에 플라즈마 멤브레인까지 코팅을 했을 때의 템 사진을 보게 되면 똑같이 코어 쉘 스트럭처인 스페리컬 나노파티클임을 알 수 있고 DLS를 이제 보게 되면 사이즈는 한 105나노미터, 제타 포텐셜은 마이너스 27.2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C를 보게 되면 사이즈와 제타 포텐셜을 베리어스 타임 포인트에서 이제 측정을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PBS 버퍼 상에서의 스테빌리티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통해서 피지올로지컬 환경에서 이제 스테이블하고 MSC, PM Modified PLGA 나노파티클이 뭔가 인비보 드럭 딜리버리에서 뭔가 바람직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규어 3에 대한 결과입니다. PM, NP, DOX가 타겟셀 안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실험으로 PM, NP의 셀룰러 업테이크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PLG의 나노파티클의 경우 로다민 B, PM의 경우 리포필릭 형광 다이로 각각 라벨링을 해서 셀에 트리트를 하고 인큐베이션을 1시간 시킨 후에 이제 결과이고요. A를 보면 그 결과 PM 나노파티클이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코팅된 나노파티클이 셀 안으로 들어가면 나노파티클 코어와 플라즈마 멤브레인 대부분이 코로컬라이즈 된 것으로 이제 PMNP가 셀룰러 업테이크 프로세스를 거치는 동안에 코팅되어 있던 그런 모디피케이션에 어떤 변형 없이 온전히 그 상태가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B를 보시면
나노파티클의 셀룰러 업테이크에 PM, 즉 멤브레인의 펑셔널라이제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그런 결과인데요. 똑같이 B로 라벨링된 PLGA 나노파티클과 라이포솜이 코팅된 나노파티클, 그리고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코팅된 PLGA 나노파티클 각각을 셀에 트리트를 하고 인큐베이션을 1시간, 4시간 진행을 하고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업테이크된 나노파티클 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셀룰러 업테이크 이피션시는 1시간 인큐베이션한 조건에서도 PM으로 코팅된 나노파티클이 다른 컨트롤에 비해서 우세하였고 4시간 이제 인큐베이션한 조건의 결과를 보게 되면 더 명확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나노파티클 표면을 코팅하는 게 셀룰러 업테이크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나노파티클에 각각 다른 멤브레인이 코팅됨에 따라 이런 업테이크 이피션시가 차이 났던 거는 각기 다른 셀 멤브레인과의 인터랙션 차이에 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MSC,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코팅된 나노파티클이 더 향상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C 피규어를 보실 텐데 PM 나노파티클의 subcellular localization을 콘포칼 마이크로스코피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똑같이 로다민 B로 라벨링된 플라즈마 멤브레인 나노파티클을 셀에 인큐베이션하고 그리고 엔도라이소좀 스테이닝을 해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플라즈마 멤브레인 나노파티클이 셀 안으로 들어간 뒤 이제 애시딕 올가넬인 라이소좀에 점점 축적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bcellular localization은 이제 애시딕 올가넬인 라이소좀의 환경에서 이제 축적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규어 4에 대한 설명 이어하겠습니다. 피규어 4는 이제 PM 나노파티클 독소루비신 이 시스템의 드럭 릴리즈 프로파일을 본 것이고요. A를 먼저 보시면 생리적 환경과 엔도라이소조멀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 pH 7.4, pH 4.5의 PBS 버퍼에서 드럭 릴리즈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pH 7.4에서 보게 되면 PM 나노파티클 독소루비신 시스템에서 릴리즈된 드럭 양이 다른 시스템상보다도 절반 이상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PM으로 나노파티클 표면을 코팅하는 게 블루드 서큘레이션에서 드럭의 버스트 릴리즈를 막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H 4.5 조건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PM 나노파티클 독소루비신 이 시스템의 드럭 릴리즈 양상이 라이포점으로 코팅된 나노파티클 독소루비신 시스템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시딕 환경에서는 드럭 릴리즈를 일으키기에 좋은 환경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MSC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나노파티클을 코팅을 했을 때 블루드 서큘레이션에서는 드럭의 버스트 릴리즈를 막고 종양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엔도라이소좀에 로컬라이즈 돼서 비로소 타겟 부위에서 드럭 릴리즈가 잘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를 보게 되면 인비트로 상에서 이 시스템의 안티튜머 액티비티를 본 것인데요. 암세포를 그냥 프리한 독소루비신 그리고 독소루비신이 인캡슐레이션된 나노파티클, PLGA 나노파티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 독소루비신이 인캡슐레이션된 나노파티클을 리포점으로 코팅했을 때의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소루비신이 인캡슐레이션된 나노파티클을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코팅한 이 네 가지 조건으로 각각 24시간 처리한 후에 암세포의 바이어빌리티를 CCK 어세이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PM, MP, DOX 이 마이크로몰 농도에서 약 70%의 캔서셀이 사멸했음을 이제 볼 수 있고
이 다양한 농도에서 PMMP-DOX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보다도 안티튜머 액티비티가 높다는 거를 이제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이런 안티튜머 액티비티를 IC50이라는 수치로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IC50이라는 거는 세포의 50%를 사멸시키는 물질 농도로 농도가 낮을수록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낮은 시스템인 PMMP-DOX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수치로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튜머 킬링 캐패시티가 셀룰러 업테이크 이피션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D를 보시게 되면 각 시스템을 트리트를 하고 에이팝토시스 인듀싱 이펙트를 단백질 발현으로도 파악을 한 결과인데요. 클리브 캐스페이스 3는 에이팝토시스 마커이고 이제 캐스페이스 3는 클리브 되기 전 캐스페이스를 의미를 하는데, 따라서 웨스턴 블락 결과 보게 되면 PMMP 독소로비신을 트리트한 셀에서 클리브드 캐스페이스 3 레벨이 다른 시스템상보다 더 높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에이팝토시스 마커이기 때문에 안티튜머 액티비티가 우세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이 산성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약물을 방출해서 튜머셀을 사멸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서포팅 1번을 보게 되면 각 시스템에서의 또 사이트 톡시시티를 보게 된 건데요. 안티튜머 테스트에서 썼던 셀라인과 또 다른 종류의 셀라인에 이제 여기서는 독소루비신이 포함되지 않은 그냥 그 나노파티클 자체만 사이트 톡시시티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제 MP라고 표시가 된 거는 이거는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PAG의 나노파티클, 그리고 리포 MP는 리포솜이 코팅된 나노파티클, PMMP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MSC의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코팅된 나노파티클로 이때는 약물이었고요. 이 나노파티클들 자체는 사이트 톡시시티가 없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피규어 5에 대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PM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나노파티클 표면에 코팅시킴으로 펑셔널라이제이션 한 게 튜머 타겟팅 특징을 발현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실험은 PMNP의 튜머 어큐뮬레이션과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조사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 PMNP 그리고 리포MP 각각 시스템을 적외선 형광 프로브로 라벨링한 다음에 간세포 암 이식 누드 마이스 모델에 정맥 주입된 후에 이제 본 결과들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들이 각각 암 이식 누드 마이스 모델에 주입된 후 각 시간대에서 관찰된 인비보 이미징이 이제 A이고요. 4시간, 8시간 후에서 봤을 때 전신에서 형광이 관찰되고 20시간 후에 봤을 때는 대부분의 형광 시그널이 암 종양 부위에서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이런 형광 세기를 수치화한 데이터입니다. 20시간대의 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PMNP 시스템이 리포MP 시스템보다도 종양 부위에서 검출된 형광 시그널이 2배 이상 높음을 확인을 하였고, 이는 패시브 타겟팅 이펙트 외에 액티브 튜머 타겟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다음 C, D 데이터를 보게 되면 PMNP의 튜머 타겟팅 이피션시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튜머와 그리고 메이저 올겐을 엑스비보 이미징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렁, 스플린, 키드니, 헐트 같은 메이저 올겐에 대해서 PMNP, 리포MP 두 시스템에서 비슷한 형광색을 보이는데 튜머에 대한 형광세기는 그림이나 수치로 보시다시피 2배 이상 차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에서의 형광세기는 PMNP가 리포MP 시스템보다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PMNP가 리버의 레티큘러 엔도테리얼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메커니즘은 MSC 플라즈마 멤브레인 표면에 CD47이라는
분자의 발현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는 마크로파지의 시그널 레귤레이터리 프로테인 알파에 결합되어서 나를 먹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에서 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고사이토시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데이터는 나노파티클 표면을 PM으로 MSC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모디피케이션 하는 게 튜머 타겟팅과 튜머에서의 어큐뮬레이션 높이고 파고사이토시스로 인한 비특이적 제거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보이죠. 그리고 서포팅 3 자료를 보시면 PMMP를 이제 다른 RBC PM으로 코팅된 나노파티클 시스템과 비교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인데요. RBC PM 나노파티클은 일종의 컨트롤로 쓰였습니다. 단순히 서큘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각 사이트에 디스트리뷰션 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보다 PMMP가 튜머의 2배 이상 디스트리뷰션 된 결과는 이만큼 그냥 단순히 서큘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어큐뮬레이션 된 게 아니라 뭔가 액티브한 타겟팅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MSC PM이 튜머 타겟팅 효과가 높으며 이는 튜머 조직으로부터 방출되는 케모카인에 바인딩할 케모카인 리셉터의 발현인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PM이 아까 마크로파지에 결합될 수 있는 마크로파지의 프로테인에 결합될 수 있는 어떤 분자의 발현도 있고 또 케모카인 리셉터의 발현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비특이적 제거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고 또 튜머 타겟팅 효과가 높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피규어 6는 인비보 상에서 안티튜머 이피커시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AB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간암세포 이식 종양 모델 마이스에 각각의 시스템을 3일에 한 번, 총 5번 인젝션하고 나서 각 데이 후에 튜머 볼륨을 관찰을 한 것입니다. MPDOX, 리포 MPDOX가 또 어느 정도 튜머 이니비션 액티비티를 보이지만 대조적으로 PMMPDOX 시스템에서 더 드라마틱하게 튜머 이니비션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C는 각 시스템을 처리하고 나서의 튜머 웨이트고 위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D는 이제 튜머 티슈를 H&E 스테이닝을 통한 에이팝토시스 상태를 보여주는데 핵융해 그리고 에이팝토시스 에리아를 더 넓은 면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PMMPDOX 처리한 티슈에서 에이팝토시스 에리아나 캐리올리시스 에리아를 더 많은 면적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E와 F 데이터를 보게 되면 튜넬 스테이닝을 한 것인데 튜넬 스테이닝은 이제 파란색이 핵이고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게 튜넬 포지티브 에리어로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는 동안 잘려진 DNA 프래그먼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닝 결과도 모두 PMMPDOX가 효과적인 튜머 타겟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으로서 튜머의 빠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머 조직 외에 신체 다른 장기 조직에 PMMPDOX 시스템이 미칠 부작용은 없는지 바이오 세이프티를 확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데이터에서 PMMP 이 시스템이 간과 신장에 축적이 되긴 했으니까 이제 다른 장기 조직의 바이오 세이프티를 분석을 한 것이고요. A를 보게 되면 바디 웨이트를 모니터를 한 건데 4가지 시스템 모두 정상적임을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B는 H&E 스테이닝 결과인데 이를 통해서도 모든 주요 기관들이 손상을 입거나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따라서 인비보상 세이프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강력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으로서 PLGA 나노파티클 표면을
이제 테츄뷸의 중간엽 줄기세포 멤브레인으로 코팅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이 나노 캐리어가 케모테라피틱 드럭, 여기서는 독소르비신을 튜머 타겟에서 이제 딜리버리 하였으며 효과적인 튜머 억제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이는 캔서 타겟팅 치료에 우수한 잠재적 가능을 보인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